자, 이번에는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기능사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논물구. 이거 여러분 앞글자 따서 이거 암기하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요구사항 분석이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두 번째가 뭐냐면 뭐 개념적 설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논리적 설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물리적 설계. 네, 다섯 번째가 구현.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은 유지보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순서에서 DB 파트에서 이걸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에서는 또 이제 이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 더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먼저 잡습니다. 계획을 당연히 잡아야죠. 계획 잡아야죠. 여러분들 저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 피자 조각으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원에다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자기, 막 잠자기가 막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애들도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방학 숙제하기, 뭐 생활 계획표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우리 방학 시간 계획표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시계 그림 그려놓고. 하여튼 뭐 계획을 그려야 돼요. 계획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요구사항 분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능사에서는 사실 요구사항 분석이 1번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단계에서는 사실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해야죠. 설계 작업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구현 작업 들어가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딩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 막 개발 툴 이용해가지고 막 함수 막 사용하고 뭐 이거저거 막 구현하는 거죠. 자, 구현이 끝났으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베타 테스트도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파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막 진행되는 구간이 테스트 구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뭐가 되냐면 바로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흔히 정석대로 얘기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계획을 잡고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또 이거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앞글자 따기 암기법. 그거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셔서라도 맞추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개요, 설구, 태요. 뭐 이거 아니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석이에요. 순서를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의미 파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단 목적이죠.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맥도날드에서 우리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여러 각 지역별 지점에 뭐 키오스크라고 하는 어떤 주문 터치패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상용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자패드 그 주문기 시스템에 대한 키오스크 기능에 대한 어떤 요청 사항들이 이런 기능이 탑재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뉴가 여기에 손가락으로 딱 터치했을 때 메뉴가 이렇게 담아지는 기능을 우리는 원한다.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키오스크 모르시면 안 돼요. 키오스크 아시죠? 심지어 다이소가도 있고 셀프 계산대로 쓰이는 것도 있고 무인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있죠. 키오스크라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전자식 주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런 어떤 그 계획, 뭔가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계획을 잡았으면 이제 계획에
들어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을 잡았으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죠.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아유, 우리는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고기 버거를 뭐, 할인 적용을 뭐, 1+1으로 일정 한 달 동안 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그 이벤트 기간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런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럼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설계 작업 들어가야죠. 설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설계 다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구현. 네, 구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딩 디버깅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테스트. 네, 실제로 정말 제대로 뭐 오류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다 검사해서 다 디버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주기적으로 AS 기사가 출동해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정기 점검이나 뭐 이런 거 수시 점검 같은 거 하죠. 자, 그럼 이제 영어 단어로 돼 있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글로 단어를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뭐 계획이야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플랜이니까 뭐 이건 아실 거고, 요구사항 분석은 원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requirement라고 합니다. requirement. 알고 계세요? requirement analysis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는 뭐 디자인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디자인. 자, 구현이 이제 말 그대로 코딩?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코딩이 구현이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게 아니고요. 원래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디벨롭먼트 이렇게 하시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고요. 테스트는 아시죠? 영어 테스트죠. 그 다음 이제 유지보수가 원래 우리가 뭐 콩글리시로 알고 있기로는 뭐 AS 이러는데 애프터 서비스 이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그래도 리페어라고 하면은 좀 그래 좀 있어 보이지. 리페어 뭐 아니면 픽스 이런 단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예, 근데 아니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원래는 메인테넌스라고 합니다. 메인테넌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리ኳ어먼트, 아날리시스, 그 다음 디자인, 디벨롭먼트, 테스트, 메인테넌스 이렇게 영어 단어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영어로 이걸 제시해 놓고 이거 순서를 맞게 적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내면 좋은데 요즘 저 산업인력공단 출제 스타일을 보면은 영어로 자꾸 내더라고요. 예. 아주 그 글로벌하게 가고 싶은지 한국의 어떤 그 출제위원분들이 성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네, 여담입니다. 자, 아무튼 네, 국제 정세에 맞게 영어 단어를 좀 같이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부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만 핵심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